못 봤던 것도 보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제가 그 콘서트에 갔던, 뉴욕에 갔던 얘기들과 저의 근황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웸블리 이제 그 생중계도 보셨으니까 막 그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성면이라던가. 그래서 일단 저는 뉴욕은 뉴욕은 어 중국이랑 멀어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없이 공기가 너무 좋아요. 정말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날씨도 되게 날씨는 저희랑 비슷한 거 서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보다 조금 선선한 느낌? 근데 뭐 한 2, 3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고 근데 그 날씨에 미세먼지가 없이 진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미주 대륙만 미세먼지가 없는 거. 아시아도 미세먼지가 있고 중국 이쪽에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 아시아고 여러분들 입장으로는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아시아고 요쪽이 유럽이고 그리고 이 아시아를 건너서 태평양 넘어서 요쪽이 북미잖아요. 미국이 미주 대륙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을 양쪽 사이드로 두고 유럽에도 지금 미세먼지가 간간히 스모그가 있다 그러고 여기도 아시아도 미세먼지가 있는데 미주 대륙은 미세먼지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미국에서 공기 깨끗한 거를 많이 느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없는 대신에 바람이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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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많이 불어요. 너무 정말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또 몸집도 좀 있고 이렇게 무게도 좀 나가고 풍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휘청휘청거릴 정도로 나 그런 바람은 정말 휘청휘청거릴 정도로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간 그날 첫날이랑 그 근처 한 첫날 둘째 날 요때만 바람이 많이 부는 줄 알았는데 거기 있던 일주일 내내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분한테 현지 이제 저를 초대해 주신 현지 분한테 여기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분다. 왜냐면 가뜩이나 저는 눈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서양 애들은 눈이 이만하잖아요. 근데 걔는 눈을 이렇게 뜨고 다녀. 근데 나는 진짜 이러고 다녔어. 거의 이 상태로 다녔거든요. 막 먼지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그래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했더니 현지 뉴요커들은 바람 별로 안 부는데? 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뉴요커들은 그냥 그게 일상이라서 그 정도쯤은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서울로 치면은 장마 시작 전에 바람 부는 거 아시죠? 막 폭풍 전에 바람 막 비바람 그 느낌 아시죠? 비를 불러오는 바람. 그런 바람으로 막 오거든요. 그런 바람이 계속 붑니다.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먼지가 그래서 같이 가신 분이 빨리 선글라스를 사라. 한국 사람들은 선글라스 좀 멋으로 쓰는 경향인데 여기는 생존이다. 그래가지고 20달러짜리 선글라스를 사가지고 쓰고 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뭐 춥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슷하고 근데 일교차가 좀 있긴 해요. 한국도 요맘때는 일교차가 좀 있잖아요. 그 오전이랑 밤에는 조금 쌀쌀하고 낮에는 햇빛 때문에 엄청 좀 뜨겁고 그래서 낮에는 반팔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밤에 들어올 때쯤 되면 좀 쌀쌀하니까 그래서 셔츠 정도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나 그 생각했어요. 그 시카고 콘서트 때 방탄이들이 막 그 시카고를 윈디시티라고 그리고 그게 막 시카고가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윈디시티라는 별칭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콘서트에서 윈디시티에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맨하탄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시카고는 얼마나 시카고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미국은 대륙이 커서 그런가? 바람도 좀 많이 부는 것 같아. 그리고 맨하탄이 섬이라서 좀 많이 부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냥 달리 뭐
다른 것들은 제가 이제 뭐 에세이를 쓸 예정이니까 그건 그때 가서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막 뭐를 그 뉴욕에서의 그 얘기들은 글로 쓸 거라서 바람 얘기 그리고 날씨가 그리고 생각보다 뉴욕 지하철이 그렇게 막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좀 가기 전에는 막 뉴욕 지하철이 너무 좁고 냄새가 나고 막 그렇다고라고만 들어서 근데 뭐 그렇게 물론 찌린내는 나지. 얘기 들어보니까 화장실이 없대. 지하철 역사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다가 이제 노숙자들이 막 그 철로나 이런 역사 내에다 막 싸니까 소변을 보시니까 소변을 보시니까 찌린내가 나긴 하는데 파리 지하철보다는 3배 정도는 낫습니다. 화면이요? 파리 지하철보다는 3배 정도 낫고 그 제가 겪었던 파리 지하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지하철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도 거기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동안에 개를 한 100마리를 봤어요.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100마리씩 봐요. 물론 좀 과장은 하겠지. 과장을 하는데 그냥 내 체감상으로는 하루 종일 이제 길거리를 많이 걸어 다닐 거 아니야. 나는 관광자니까 투어리스트니까 많이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니다 보면은 만나는 개들이 하루에 한 100마리는 되는 것 같아. 근데 뭐 그날 하루만 특별하게 막 개들이 무슨 뭐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워킹을 하러 나왔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날 하루에 100마리 보고 그 다음날도 하루에 100마리 보고 그 다음날도 하루에 100마리 보고 그냥 100마리씩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되게 큰 개들이 아니요 주인 없는 개는 없어요. 다 목줄을 하고 다녀요.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는 목줄 안 하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요즘은 물론 많이 목줄을 하지만 근데 저는 목줄 안 한 거 굉장히 정말 애견인 분들 제발 목줄 좀 해주세요. 물론 제가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목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놀라는데요. 애들이 발 밑에서 이렇게 막 주인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들에 차들도 많이 다니고 이런데 이거 제가 막 불안한 거예요. 쟤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매번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불안해요. 제발 목줄 좀 해주세요. 근데 거기는 이제 대형견들도 많고 뭐 대형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개들 좀 많이 없고 다 목줄을 해. 다 목줄하고 다 들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다 산책하고 그리고 제가 갔던 날이 토요일 날 밤에 가서 일요일 날 콘서트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 하고 그 다음 주 토일 그 주말을 지내고 일요일날 밤에서 월요일날 넘어가는 새벽 1시에 비행기를 탄 거라서 주말을 일요일을 2번이나 겪고 토요일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센트럴파크를 가니까 와 개들이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개가 많은데 센트럴파크에는 개만큼 설모들이 있어. 태용이가 왜 설모양 이랬잖아. 설모찡 여기 좀 봐주세요 했던 그 청설모들이 개만큼 있어요. 센트럴파크에는. 그래서 사람, 개, 설모, 나무, 바위 이 5가지가 공존하는 게 센트럴파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콘서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그 맨하탄 뉴저지에 있는 맨라이프 그 미식 축구장인데 티켓 보여주려고 갖고 왔잖아요. 이렇게 생긴 티켓이고요. 이미 끝났으니까 뭐 바코드는 보여도 되겠죠? 이렇게 생긴 티켓이고요. 118구역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180 플러스에 $36 이거는 그 세금인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티켓이고, 그 맨라이프, 그러니까 제가 맨하탄에 머물고 있으니까 맨하탄에서도 제가 머물고 있던 게 업타운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업타운 쪽에서 내려가가지고 그 광장이 있는데 서클이 있어. 정확하게 어떤 서클인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가운데쯤, 맨하탄 가운데쯤에 있는 그런 서클인 것 같아요. 그 광장, 서클 광장에서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시외 버스 같은 그런 거.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뉴저지로 갑니다. 그러면 한 2,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 30분쯤 시외 버스를 타고 가면 뉴저지 그 허허벌판이라기에는 좀 그렇고, 뭐라 그래야 될까? 바다 옆이라서 그 뚝도 있고 막 그런 느낌의, 아무튼 허허벌판이긴 해. 되게 넓어. 미국 다 크니까. 근데 뉴욕은 그렇게 막 우리가 미드에서 많이 봤던 고속도로를 달려도 주유소가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워낙에 막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허허벌판인 데를 딱 내리면 건물이, 미식축구장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차장이,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좌석이 거의 한 8만석, 9만석 되는 좌석이니까 주차장도 그만큼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허허벌판이 다 주차장인 거야. 그래가지고 다 주차장이어서 내가 허허벌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와, 이 허허벌판은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주차장이었던 거지. 그래서 주차장을 쭉 돌아도 시외버스가 와가지고 딱 서. 그러면 맨라이프 그 미식축구장이 딱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 사진을 찍었었는데 트위터에 올렸었잖아요. 그, 어, 맨나이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 화면이 안 보여. 그래서, 들어가요. 이제 아미들 있고 막 해서 저희는 이제 좀 막 너무 일찍까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이 그때 한 4, 5시쯤 5시? 그러니까 시작하기 1시간 정도 전쯤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뉴욕에 간다고 하니까 백화방 분들 2분이 저한테 자기네들도 여기 있으니까 어느 구역에서 보자고 저한테 DM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래서 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는 일행이 있으니까 좀 늦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행이 있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간과했던 게 보조 배터리를 안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 이제 이 배터리 하나만 인 건데 애가 이게 숨이 오락가락한 거지. 거의 막 한 15, 20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막 낮에는 제가 구글 맵을 틀어놨거든요. 근데 구글 맵이 배터리를 너무너무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낮에 구글 맵으로 이제 돌아다니고 제가 관광을 했으니까 돌아다니고 해서 애가 보통 서울에 있으면은 배터리 한번 갈면은 막 하루 종일 게임해도 하루 이상 넘어가거든요. 근데 구글 맵이 배터리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나 봐요. 막 저녁이 되기 전에 애가 막 간당간당한 거예요. 근데 그 DM 주신 분들이 구역이 달라가지고 제가 너무 다급한 거예요. 막 배터리가 5% 남았는데 못 볼까봐 연락까지 주셨는데 이 먼 타지에까지 와가지고 저를 한번 얼굴 보겠다고 저랑 인사하겠다고 DM을 주셨는데 제가 막 못할 것 같아서 제 구역이 118 구역이다. 그 앞에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을게요. 딱 하고 애가 사망. 장렬하게 전사했죠. 그래가지고 저는 막 어떡하지, 못 들으셨으면 어떡하지, 이게 안 갔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못 봤어요, 그 2분을.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나는 118번에서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 이제 혹시 모르니까 오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공연 시작 전까지는 혹시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자라고 해서 서 있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어떤 중년의 아리따운 여성분이 중년의 멋진 근사한 남성분을 대동하고 백화님? 이러면서 저 혹시 백화님? 이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랑 DM을 했던 분이신가? 그러니까 저랑 DM을 했던 분은 뉴저지에 사시는 분 한 분이랑 용인에 사시는
용인에 사는데 저처럼 이제 그 월드 투어를 간 용인분, 경기도분, 경기도 도민분 이렇게 두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DM을 할 때는 물론 DM으로 나이가 드러나진 않지만 나이 연령대가 드러나진 않지만 DM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젊으신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년에 아리따우신 여성분과 중년에 아주 근사하신 남성분이 오시니까 저는 그래도 그냥 그 DM 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아, 예, DM 저 연락 주신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아니라 그냥 거기 내가 이제 간다고 했잖아, 맨날프에. 그러니까 돌아다니신 거예요. 저를 찾으려고. 그러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저를 우연히 얼굴을 본 건지 아니면 제가 온다고 트위터에 썼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맨날프에 간다라고 하니까 자, 본인들도 가시니까 그러면 백화님을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저인 것 같아서 저한테 인사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네, 무슨 말.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갔던 일행분이 그분이 이제 그 연령대가 조금 비슷하지. 그리고 그분은 맨하탄에 오래 지금 거의 몇십 년 사신 분이라서 그리고 옆에 외국 친구가 있어요. 에리카라는 RM을 좋아하는 에리카라는 친구가 심지어 여러분들 그거 알아? 에리카는 my friend 에리카는 나보다 선배야. 아미 선배야. 13년도부터 좋아했대. 14년도라고 그랬나? 13년인가 14년도부터 좋아했대. 그래서 나는 에리카는 나보다 선배야. 심지어 그 같이 가신 그 수님, 그러니까 여자 그 저를 초대해 주신 한국 분은 저랑 얼추 비슷하게 저랑 한 17년 말, 뭐 18년 그때쯤 되신 건데 에리카는 13년, 14년부터 남준이를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그래서 이제 같이 가신 이제 일행분들이랑 막 얘기하고 막 했는데 저를 이제 보고 만나신 그 중년의 부부분께서는 뉴욕에 사시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 거를 봤으니까 토요일 거는 따님과 두 딸과 같이 왔는데 일요일 거는 아버님께서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따님 빼고 두 분이께서 오붓하게 오셨더라고요. 데이트 삼아서 이렇게 딱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기가 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부부분이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방탄 공연도 보고 막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사드리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기다렸는데 공연이 이제 다가와서 아무래도 못 볼 것 같겠구나 해서 저는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들어가는 것까지 지금 몇 분 얘기한 거야? 이거 에세이 쓰려고 그랬는데 막 말로 다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서 들어오세요. 웸블리 보신 분들, 웸블리 보고 여기 오신 분들 되게 많으시네.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공연장에 들어갔어요. 진짜 너무 저는 첫 느낌이 뭐였는지 알아요? 맨날프 갔다 오신 분들이 동감하실까? 첫 느낌은 맨날프가 스타디움이라는데 왜 이렇게 작지?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알아요? 무대가 엄청 가까워. 무대가 엄청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잠실 공연 봤고요. 그리고 홍콩 봤고요. 잠실 보고 홍콩 보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맨날프인데 맨날프 공연장은 스타디움이라는데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전체 공연장 자체도 스타디움이라는데 되게 작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해 이러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미식축구장이잖아요. 그래서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무대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 자 설명해 줄게. 아미카드가 내 눈 앞에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자, 무대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있어, 무대가. 보통 이렇게 돌출까지 다 했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 뒤에가 이제 전광판이고, 여기에 스탠딩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의 공연장들은 이 스탠딩 공연 다음에 여기 공간이 있어요. 멀찍하게. 공간이 있고, 여기 뭐 사운드 체크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층 플로어, 2층, 3층 이렇게 돼요. 근데 웬나이프는 미식축구장이라서 무대 공연장 있고 스탠딩 이렇게 있잖아요. 바로 1층, 2층, 3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 빈 공간들이 없으니까 그거를 확 민 것 같이 가깝고, 그리고 높이가 좀 고척 아시죠? 고척 맨 꼭대기에서 보면 하느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참 말도 재밌게 해. 맨 꼭대기에서 보면 하느님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위에서 인간들아, 우매한 중생들아 하고 신이 내려다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본다고 해서 하느님석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각도가 그렇게 좀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된 거예요. 오목하게 파인 거예요, 공연장이. 그래서 뭔가 공연장이 작은 느낌 받는 것도 그런 거고, 무대가 가깝다 그런 느낌 받는 것도 그런 거지만, 제가 받았던 느낌, 공연을 보면서 받은 거는 되게 중앙으로 집중되는 그 느낌 받았거든요.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되는 느낌? 다른 공연들은 조금 이렇게 좀 퍼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 그 넓은 게 장관인 느낌이 좋았는데, 여기는 쫙 중앙으로 집중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밀집되는 그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까웠어요. 심지어 제가 홍콩 공연장이 14,000석인가 17,000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레나급이잖아요. 아레나도 못 되지. 근데 거기보다 가까웠어. 거기랑 얼추 비슷해. 근데 시야를 봤으면은, 거기는 홍콩은 너무 직사각형이라서 제가 이쪽 끝에 이렇게 직사각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전광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전광판을 보려면 여기가 너무 직사각형이라서 진짜 몸을 이렇게 내놓고 봐야 돼. 근데 나만 안 보이겠어? 다 같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같이 다 이렇게 내놓고 보니까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가깝긴 해도 시야가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 못 받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오목하니까 어디에서 보든 시야가 좋고, 이렇게 좀 밀집되는 느낌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던 그 아미들이 라틴계랑 좀 아플로 쪽 흑인, 이름 뭐라 그러지? 그 흑인이 아니라 뭐 있잖아. 그 공식 명칭 무식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쪽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쪽 친구들이 흥이 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채팅에 멈췄어? 왜 멈췄어? 그래가지고 엄청 춤을 추는 거예요. 엄청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노래 부르고 막, 와, 너무 흥이 많아가지고. 자, 잠시만요.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플로, 막 이거 아닌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래가지고 그쪽 친구들이랑 뭐 라틴계 쪽이랑 막 이렇게 막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그 특유의 춤 있잖아요. 이렇게 흔드는 춤 추면서 한쪽에는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여기 이건 보지도 않아. 이건 들어놓은,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로 애들 보면서 아미밤 한쪽에 들고 막 이러면서 춤을 추면서 다 떼창 부르고 막 그랬고요. 그리고 공연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 너무 시야가 좋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던 무대들이잖아요. 제가 지금 공연으로만 봐도 현장에서 가서 본 거는 벌써 네 번째로 보는 레파토리의 공연이고, 그리고 러브셀프 영화로 막 봤으면, 막 영화를 제가 한 거의 7번, 8번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사실 공연 자체는 언제나 보는 공연인데, 여러분 모든 공연은 다 다르잖아요.
그날의 공연은 또 다르기 때문에 매 공연을 가야 된다는 지론이긴 한데 그날은 뭔가 좀 집중이 확 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정국이가 날아다니고 아 그리고 뉴욕은 워낙에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공연장 이렇게 뻥 뚫린 하늘 위로 비행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공연하는 내내 비행기만 제가 이제 막 신경 써서 본 것만 한 네다섯 대 보고 제가 신경 못 두고 그냥 애들 무대 봤을 때는 얼마나 더 많이 갔겠어. 비행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느낌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하늘 한번 보면은 애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그 얘기도 있잖아. 그 비행기가 자꾸 왔다 거기가 이제 JF 그 존 케네디 공항이 옆에 있어가지고 금방 이제 이륙하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착륙하는 라인인데 가다 보면은 공연장이 있는데 마이크 드랍 할 때 전체 그 불이 빨간색 불이잖아요. 비행기에서 보면은 불난 것처럼 보인다고라는 막 우스갯소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겠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 열기가 마이크 드랍 할 때는 전체가 다 빨간색에 막 애들이 다 열기가 봐. 그래가지고 정국이가 날아다니고 지민이가 펑 비눗방울 터지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조금씩 바뀐 무대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본 그런 것들인데요. 뭔가 뭐라 그럴까 되게 이제 공연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느는 게 보이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 무대 자체를 좀 즐긴다라는 느낌도 좋고 아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면 이제 얘기로만 들었던 키즈 카페 얘기로만 들었던 그 앙팡맨 때 그런 거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러지? 앙팡맨 놀이기구 놀이기구는 아니잖아. 그 뭐라 그러니?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근데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게요. 앙팡맨이 시작하자마자 그게 팡 올라와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확 올라와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아 기술의 발전이란? 제 생각으로는 에어바운스예요. 그게 에어바운스가 제 생각으로는 그 안에 거기를 공기를 다 주입시키려면은 조금 시간이 그래서 되게 왜 첫 도입부에 디오니소스 노래를 부르면서 표범이 이렇게 딱 등장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런 표범이 양쪽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애들이 그 가운데로 나오는데 그 표범은 되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와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서서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주려고 이게 진짜 포문을 여는 그 느낌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서서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앙팡맨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그래도 공기를 주입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좀 서서히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노래 시작하자마자 팡 하면서 휘웅 하면서 한 10초도 안 돼서 이미 완성이 돼요. 그래서 아 기술의 발전이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빨리 부풀러지고 빨리 꺼져. 그러니까 푸르륵 꺼지고 푸르륵 올라와요. 그래서 우와 그게 되게 신기해서 애들을 봐야 되는데 그 애들 에어바운스를 보느라 우와 저건 뭐야? 우와 신기하다. 뭐야 저거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 공기를 어떻게 주입하는 걸까?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주입하는 걸까? 저렇게 빨리 팡 올라가고 팡 내려간 근데 애들이 거기 위에 올라타면 또 이게 푹푹 꺼지진 않잖아요. 진짜 모양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탄력이 있게끔 공기가 계속 주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밑에서 그러니까 무대 연출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무대에서 저걸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거랑은 속도와 그 탄력도가 좀 달라서. 그래서 앙판맨 그랬고, 앙판맨 하고, 그리고 이제 엔딩 매트. 저 맨날프 엔딩 매트 때, 사실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제가 뉴욕에 가서 Hi, hello, thank you, excuse me도 익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고 excuse me 이러면은 더 자연스럽다는
팁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excuse me 이러잖아. 근데 이걸 거의 소리를 안 내고 excuse me, excuse me 이러면 더 자연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excuse me이랑 뭐 thank you, thank you 너무 고마우면 thank you so much 뭐 이런 거 그리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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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no thank you 뭐 이런 거 이런 말로 그리고 뭐 subway where the subway 뭐 line 1 line 2 말고 그래서 그리고 그거 can I get 뭐 can I get 이것만 외웠어. can I get 뭐뭐뭐 너 원하면 나 그거 갖고 싶어 빨리 줘. 물 사고 싶으면 나 물 먹고 싶어 빨리 줘. can I get 이러면서 뭐 이렇게 이 정도 그 정도만 계속 그거로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엔딩 멘트를 정확하게 막 그때 그 당시에는 다 그거를 완전한 내용을 다 해석본까지 본 것처럼 그렇게는 못 들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단어들만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볼 때 앞부분 얘기하면서 아 얘가 막 뭐를 뭐 고마워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Dear America라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뭐라고 해야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 현장 분위기가 Dear America 이 부분부터 쭈르륵 뭔가 분위기가 다들 나는 정확하게 지금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맨라이프에 있는 친구들 아미 친구들의 분위기가 달라진 걸 보니까 남준이가 또 되게 좋은 감동적인 말을 했구나라는 거를 살짝 느꼈는데 그래서 나중에 해석본을 보니까 애들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Dear America 하고 이제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 Dear America 하고 뭐 고맙고 이렇게 뭐 우리를 이렇게 오게 해주고 막 이런 느낌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애들이 막 다 우는 거야. 그리고 분위기가 이렇게 곳곳에서 웅성웅성 울고 그리고 좀 근데 좀 받았던 느낌이 되게 그 공기가 되게 좀 사랑스러웠어요. 되게 몽글몽글 되게 분위기가 몽글몽글한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꽉 이렇게 밀집되는 그 느낌 때문에 진짜 쫙 그 느낌 있고 애들이 이제 공연 그 관객석을 볼 때도 더 가깝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가까워 보이는데 애들도 가까워 보일 거 아니야. 바로 그냥 자기네 무대 말고는 다 관객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떤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좀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들 막 이렇게 막 그 전체 분위기가 조금 몽글몽글 좀 사랑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오길 잘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핸드폰 그때는 이제 이미 제 핸드폰이 장렬하게 전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숙소에 와가지고 이제 보면서 멘트를 봤는데 해석본을 보니까 그럴만하겠지만 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아니 왜 먹은 것도 없는데 트름이 나오니? 먹은 것도 없는데 배고픈데 아니 배가 고프진 않고 되게 시원한 딸기 빙수 이런 거 먹고 싶네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공연 자체는 되게 좋았고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리고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잠실에서도 그렇고 잠실에서도 그렇고 홍콩은 뭐 워낙 작았으니까 근데 되게 나갈 때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갈 때 시간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냥 쑥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훨씬 많은데 왜 이렇게 쑥 나가지?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한 1, 2분 딱 걸으니까 그냥 바로
바로 바깥이야. 보통 잠실에서는 나갈 때 좀 오래 걸리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그리고 나가는 문을 다 열어놓는 게 아니라 한두 개, 몇 개만 딱 열어놓잖아요. 근데 거기는 미식축구라서 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양쪽에서 막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사방에서 다 나가니까 그 막 한 6, 7만 되는 사람들이 그냥 쑥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연장,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공연장의 부재를 그때 좀 느꼈어요. 좀 공연장이 좋은 스타디오급의 공연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한국에도 이런 스타디오급의 공연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그래 그렇게 지으면 그 적자는 누가 메꿀 것인가. 왜냐면 공연이 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 공연장을 짓는데 드는 돈과 막 이런 유지비, 건축비는 사실 그렇게 많이, 건축비는 뭐 그냥 퉁칠 수 있어. 근데 유지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건물들은, 경기장이나 이런 애들은 뭐 올림픽, 그러니까 경기장이나 공연장 이런 데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냐. 근데 우리나라 공연 인프라가 아직 그 정도를 감당할 정도의 인프라는 아니기 때문에 생긴다 해도 아마 그렇게 뭐 유지를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실적인 걸로는. 그래서 마음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큰 스타디움급의 뭐 경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좋을 텐데, 이게 유지가 될까? 왜냐면 뭐, 그래서 케이팝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왕성해져서 공연들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경기들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잠실 요번에 리모델링 한대잖아요. 잠실이라도 어떻게 리모델링이 좀 많이, 근데 잠실은 어쩔 수 없는 게 트랙이 있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물론 그 잠실은 또 그 트레일러를 타고 이렇게 도는 그 매력은 있긴 해요. 돌면서 그 받는 그 매력은 있긴 한데, 어느 게 더 좋다라는 거를 뭐 우위를 뭐 매길 순 없지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런 공연장이 너무 좋았어요. 공연장이 이렇게 막 7만 8만을 수용한다는데 엄청 되게 거대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무대랑 되게 멀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나갈 때도 그냥 금방 쑥 나가고, 그리고 서울 그 근교인데 한 2, 30분, 도심에서 2, 30분 차로 타고 나가면 있고,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큰 공연장이 서울에서 2만 규모로 지른다고. 근데 2만 규모는 너무 작지 않나요? 2만 규모를 지으면, 물론 2만 규모는 이제 다른 가수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2만은 못하지. 근데 문제는 2만 정도면 사실 지금 올림픽도 2만은 되고 잠실 쓰고 뭐 이러면 되니까 큰 스타디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요. 스타디움을 채울 수 있는 가수가 몇 없기 때문에 지금 케이팝, 그러니까 한국 가수들에서는 스타디움을 채울 수 있는 거는 국내에서 방탄과 조용필님 말고는 없지 않을까요? 나훈아님도 스타디움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한 세네 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 공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공연장이 시급한 게 아니라 이런 공연을 보고 음악을 즐기고, 케이팝 한국 가수들의 공연을 보고 한국 가수들의 음악을 즐기는 전체 대중 인구들이 좀, 인프라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 덕질 많이 하세요. 머글님들 덕질 많이 하세요. 머글님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좋은 공연장에서 좋은 공연 봐요. 음향은 좋았어요. 음향은 되게 깔끔해. 그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노이즈가 별로 없고요. 사실 이렇게 좀 스피커가 크기 때문에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잠실에도 있었고 홍콩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지지직거리는 그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러나, 그런 게 별로 없고 음향 되게 깔끔했던 것 같아.
음향 되게 깔끔했고 소리가 되게 또렷하게 들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고 또 뭐 궁금하십니까? 능라도? 능라가 답이네. 여러분들 통일합시다. 우리 통일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도 알아. 당장 통일 못하는 거. 여러분들 내가 무슨 요즘 9살짜리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도 알아. 당장 통일 못하는 거 알아. 근데 우리에게는 그 단계적 통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통일 같은 것도 있고 조금씩 그 교류를 해가면서 이제 마치 그런 거지. 개성공단에서 물론 그 누구가 개성공단을 막 다 말아먹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긴 됐지만 개성공단에서 막 같이 일하고 그랬던 것처럼 조금씩 교류가 있었어요. 교류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한 십몇 년, 20년 지나면 점점 이렇게 통일이 될 수 있다라는 단계, 저는 그거를 좀 지지하는 편인데, 능라콘 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티켓 하는 사람들한테 철도 열어가지고 철도를 먼저 열어. 서울역에서 평양역, 그리고 평양역에서 함흥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능라까지 가는 철도길을 여는 거지. 그래서 유라시아 철도길을 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막 그런 거지. 덕질해야 되니까 철도를 열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이기적인 팬들 아니야. 철도 열면은 중국하고도 수입 수출기도 빠르고 비행기 이용 안 해도 되고 배 이용 안 해도 되고 철도가 훨씬 가격이 싸잖아요. 그리고 유럽이랑 바로 뚫리잖아요. 한 원샷 1킬로 그냥 빡 뚫리잖아요. 그리고 중동하고도 뚫리고 아프리카하고도 뚫리고 미국 빼고 다 뚫리잖아. 우리는 쫙 다 뚫리잖아요. 물론 일본은 너는 됐고 저가 됐어. 필요 없어. 나는 됐고 철도길 뚫어가지고 쫙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물론 초반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막 세금은 어차피 내는 거잖아. 어차피 지금도 많이 내 세금. 초반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그 어려움 세금 조금 더 내고 막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보니까 세금 많이 안 내도 된대.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줄일 거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면은 그렇게 돈도 많이 필요가 없대. 그 일본 애들이 하는 말처럼 얼마가 든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이득이거든요. 정말 생각도 못할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은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 방송 무슨 방송이니? 방탄방송인데 왜 통일 얘기를 하고 있니? 어쨌든 이 시작한 거 얘기해보자. 우리 능라까지 한번 가보자. 왜냐면 통일을 하면 여러분들 저희 지금 남한의 인구는 지금 얼마니? 5천만 정도 되죠. 남한 인구 4천에서 4천만 넘었죠? 5천만 되죠. 그리고 5천만이 내수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입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살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해봐야 5천만이에요. 내수 시장은 5천만이 끝이에요. 여러분들 일본 막 무시하시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대륙 면적도 3배 이상 크고요. 일본 인구가 몇인 줄 아세요? 일본 인구가 1억 5천 넘을 거. 1억 얼마지? 한 1억 7천 되나? 아무튼 저희 우리 대한민국의 한 3배 정도는 돼요, 인구가. 그래서 걔네가 맨날 걔네 그 얘기 하잖아요. 야, 니네 한국 아이돌들 돈 벌라고 일본 오는데 오지 말라고. 니네 불러가지고 가는 거거든? 부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내수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래서 일본 음악들, 여러분들 전 세계 음반 시장 중에 제일 큰 게 미국과 일본 그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크니까 우리의 3배니까 1억 3천, 1억 5천만 이러니까 그리고 물론 걔는 음반도 많이 사긴 사지. 그러니까 CD 같은 것도 많이 사고 음원도 많이 사긴 하지. 그래서 내수 시장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맨날 뻗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해봐야 통일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5천만에서 끝이야. 그리고 점점 인구도 줄어들고 있잖아.
물론 그거는 뭐 다른 얘기고 왜 그렇게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막 내수가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쭉쭉쭉쭉쭉 성장을 해왔는데 우리만큼 경제적 성장을 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로 경제적인 성장이 쭉쭉쭉쭉 올라왔는데 우리만큼 성장한 나라가 없는데 뭐 한국인들 특유의 근면성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없는 바닥에서 재건하면은 다시 리셋돼서 뭔가 만들고 이러면은 좀 더 빡빡빡 그 버프를 받는 것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래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그냥 이대로라면. 여기서 뭐 더 얼마나 내수를 돌려야 경제적으로 요즘 맨날 경제 뭐 성장률을 뭐 떨어지고 있다 막 이러는데 여기서 뭘 해야 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나요? 저는 여기가 한계 여기서 조금 뭐 한 몇 프로 정도가 한계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통일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무슨 통일 만물설이야? 통일을 하면 전체 인구수가 7천만에서 8천만이 돼요. 갑자기 2배로 뛰는 거죠. 그러니까 1.5배가 뛰는 거죠. 그러면 인력들 같은 거, 인력들도 쓸 수 있고, 북한의 자원들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 한국에 남한에 있는 가게들, 남한에 있는 제품을 가진 기업들은 내수 시장이 1.5배에서 2배로 늘어나니까 내수로도 수출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수로도 다 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맨날 통일하면 안 된다고 쭈랄쭈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걔네는 우리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물론 일본 아미분들 이 방송 혹시나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제가 반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당한 게 많아서 그래. 일본 아미들이 좀 이해 좀 해줘. 당한 게 많아서 그래. 우린 많이 당했거든. 당한 게 많아서 그래. 좀 이해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일단 그렇게 우리가 막 지금 바로 통일을 하고 막 다 열고 이러면 안 되지. 당연히 혼란이 오니까. 그러면 하나씩 열자. 철도길부터. 그래서 대통령님이 철도길 만들자고 막 했던 거 아닙니까? 철도길부터 열어야 돼. 유라시아 철도길을 일단 열어. 그래서 우리가 돈 대주고 그리고 우리 기술이 있잖아요. 기술 때문에 우리 철도 기술이 엄청 좋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유라시아 철도길을 열면은 유럽까지 뚫는 게 그래도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뉴스 보니까 거의 2년인가 밖에 안 걸리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2년이면 할만 하잖아요. 2년이면은 그냥 뭐 방방 몇 개 보고 이러면 2년 그냥 후딱 가요. 2년 정도 해가지고 철도길 유럽까지 뚫어가지고 쫙쫙쫙 가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뚫어서 하면서 자원들도 이제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제 요번에 그 하웨이 아시죠? 하웨이랑 중국이랑 미국이랑 파이트 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되게 꿀잼 각인데 팝콘 각이거든요. 지금 되게 팝콘 먹으면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 화웨이랑 미국이랑 빡 파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막 지금 막 다 화웨이 빼고 막 와이파이에서도 다 빼고 뭐 어쩌고 빼고 막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걔네가 하웨이 측 중국 애들이 그 핸드폰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그 자재가 있는데 나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뭐였더라? 내가 아까 낮에 뉴스를 봤는데 그 자재 그거를 뭐 그 캐는 거야. 그 자원을 캐서 거기 핸드폰에 거기다 넣는 거야. 근데 그거가 무슨 그거를 캘 때 막 매연이나 막 이런 공해 같은 것들, 몸에 안 좋은 것들 그런 게 너무 많아. 히토르? 히토르 맞아? 히토류. 그래. 그게 너무 많아서 미국 애들 아시죠? 쥐들 땅 속에 오일 어마어마하게 파묻혀 있는데 지네 오일 안 쓰잖아요. 나중에 쓰려고. 어차피 돈 많으니까 남의 나라 오일 다 받아가지고 싼 값에다가 기름 빵빵 쓰잖아요. 자기네 땅에 기름 엄청 많은데 안 쓰잖아요. 맨날 쟁여놓잖아. 근데 미국 애들도 히토류가 있어요.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부품이라고 지금 영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랍니다. 그래서 히토류 그거가 지인애들도 있는데 이게 히토류 채취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뭐가 되게 뭐 안 좋은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중국에 거의 다 일임시켜가지고 받아왔던 거야. 그래서 중국 애들은 너네 히토류 안 줄 거라고.
미국 애들이 그래 주지 마. 우리 벌써 우리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거 히토류 하는 거 지금 연구 다 됐어. 연구 개발 다 끝났어. 됐어 오케이 필요 없어. 중국은 뭐가 됐다? 엿됐다. 이런 느낌이죠. 헐 이게 아닌데 얘네 애들이 좀 쫄아야 되는데 미국 애들이 쫄아야 되는데 왜 안 쫄지?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인데 그게 북한에도 히토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히토류 있으니까 히토류뿐만 아니라 자원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북한이 그 위에 그 위쪽 북한 쪽으로 가면은 그게 그 자원이 많아. 그래서 그 자원들 다른 나라랑 여러분들 통일 안 하면 그 자원 중국이랑 아마 계약할 거예요. 생각해봐. 북한이 이제 점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좋아졌지만 만약에 또 한 2000년대 초반처럼 막 안 좋아져 봐. 그러면 이제 자원 같은 거 팔겠지. 그럼 누구랑 계약하겠어? 중국 애들이랑 계약하겠지. 근데 우리가 관계를 좋게 교류하면 그 중국에다가 계약 안 해도 돼. 우리하고 계약하면 돼. 나만이랑 대한민국이랑 계약하면 돼. 계약해가지고 점점 계약해서 좋아지다가 이제 철도 뚫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의 이 스토리는 전혀 정치적이거나 막 이런 아니 지금 통일하자는데 무슨 정치적이야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매국노니? 통일은 당연히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청년만년 통일하지 마. 통일을 해야 되는 건데 통일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끝은 뭐다? 능라도 콘서트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다? 능라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 거의 한 20분을 능라콘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철도를 뚫고 능라콘을 가잖아? 능라콘을 열어. 그러면 거기가 15만이래요. 제가 맨날프 가서 보니까 맨날프가 7만 정도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7만, 8만?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막 처음에 능라콘 얘기할 때 15만? 진짜 애들 면봉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채팅 왜 자꾸 멈춰? 잠시만요. 채팅 왜 자꾸 멈추는 거야? 진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군. 잘못했다. 내 아이디를 까먹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넘어갔다. 된 듯? 됐다. 그래가지고 15만이라고 했을 때 엄청 진짜 면봉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맨날 7만 보니까 능라콘을 이렇게 진짜 집중적으로 밑에 깔아놓고 하면 15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작게 보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타디움이 주는 감동은 원래 스타디움보다 더 크겠지. 2배 정도 하겠지. 엄청 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능라콘을 하면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아시아 전역의 아미들과 아시아만 가겠니? 유럽 전역의 아미들이 유라시아 철도 우리가 깔아놓은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능라로 모여 이렇게 되는 거지. 얼마나 대단해. 진짜 나 죽기 전에 능라콘 한번 하자. 나 죽기 전에 한번 하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모든 아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는 거죠. 각지에서 그 콘서트 비행기 탈 필요도 없어. 가격도 싸. 철도로 가니까. 그리고 철도라서 대륙이 기니까 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한 1박 2일 정도는 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거지. 침대칸 철도인 거야. 왜 유럽 가면 탈 수 있잖아요. 그럼 침대칸 철도를 타고 방탄 콘서트를 보러 가는 거야. 얼마나 낭만이니? 로맨틱하지 않니? 이게 바로 청춘이지. 괜찮지 않습니까?
아, 진짜 철도 여행도 하고 가가지고 옆에 있는 침대칸 아시죠? 침대칸 보통 4칸에서 6칸인데 보통 4칸인 것 같아요. 위아래 이렇게 4칸을 하는 것 같은데 침대칸 친구들하고 아미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밤새 수다꽃을 피면서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방탄 얘기 막 하고 너의 바이어스는 누구니 막 얘기하고 뭐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가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이희님 그때 청춘이 아니라뇨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청춘은 여러분들 We are young forever, young forever. We are young 몰라? 청춘은 나이가 아니에요 내가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청춘이에요 막 나이가 들어서 정말 늙어서 생각을 다르게 하면 그때부터는 꼰대가 되는 거고요 생각은 언제나 젊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 비교 안 하고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 비하하지 않고 좋은 거 긍정적인 거를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은 청춘입니다. 지금이 청춘이죠. 내가 살아있는 지금이 청춘인 거예요. 90대 노인도 그런 거예요. 무슨 매일매일 청춘인 거지. 무슨 나이로 청춘을 따져. 그거야말로 정말 꼰대적인 생각이야. 여러분 나이는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 지금 20살인 친구들도 언젠가 40이 되고 50이 됩니다. 누구나 늙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아, 그래서 아무튼 늑나를 꼭 해야 돼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제가 한 10년 안에 했으면 좋겠어. 늑나. 15년은 너무 멀고, 10년 안에 늑나 했으면 좋겠어. 늑나 했으면 좋겠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철도 타고 능락까지 가면은 몇 시간 걸릴까? 우리는 좀 빨리 걸리겠네. 우리가 부산까지 철도 타면은, 그냥 철도 타면 5시간 정도 걸리죠. KX 타면은, KTX 타면은 한 3시간 반 걸리고,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잡고, 그러면 또 한 8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능락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밤기차. 밤 11시 반에 서울역에서 출발해. 아니야, 밤 12시. 미드나잇 기차인 거야. 아, 낭만적이야. 미드나잇 기차. 미드나잇 기차인가? 자정기차야. 자정기차. 12시 정각에 출발해. 그래가지고 아침 한 8시 반에 도착해. 그러면 이제 그 능나 그 근처 그 뭐 국밥이나 막 거기 왜 그 특유의 그 향토 음식들 있잖아. 그런 거 먹고. 좋다.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막 이러면 이러면 되게 좋겠다. 아, 그래서 지금 능나 얘기하는데 거의 1시간 쓴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이 능나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재밌으신가요? 저는 지금 좀 즐겁긴 한데 실없는 소리 하니까 원래 저는 좀 그렇잖아요. 실없는 소리 하면서 좀 충전하는 스타일이라서 실없는 소리 하면서 좀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저의 뭐 다른 얘기들 아, 근황 얘기를 좀 하면 제 얘기도 좀 할까요? 방탄 얘기를 좀 했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영화를 봤는데 넷플릭스 영화를 봤단 말이죠. 근데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서 제목이 버드박스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산드라 블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산드라 블록님 특유의 그 연기 톤도 좋아하고요. 그냥 그 산드라 블록님 인간 자체가 좋아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그냥 스피드를 봤던 그때부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오는 영화들은 다 보는데 산드라 블록님 가장 요즘 몇 년 동안 좀 안 만 내가 산드라 언니한테 너무 소홀했나 봐. 영화를 많이 못 봤어. 나왔던 거. 제가 블라인드 사이드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버드박스를 봤거든요. 너무 좋았어. 그냥 그 전체적인 버드박스 보신 분들 많으시네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요. 유럽에서. 시작해서 유럽 전역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눈을 뜨고 그러니까 바이러스처럼 무슨 어떤 귀괴한 악령 같은 애가 있어.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 근데 그거를 보면 감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몸이 죽고 몸이 막 질병에 걸리고 왜 보통 바이러스는 내가 막 질병에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거에 되면 정신적으로 막 굉장히 슬픈 생각이라던가 막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만약에 엄마가 죽었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갑자기 돌아가신 엄마가 나를 부르면서 오라고. 일로 와. 백화야 일로 와. 이러면서 나 그럼 따라갈 것 같아. 엄마 이러면서 나 엄마 얘기만 들어도 막 눈물 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기만 하면 그런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를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염된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해요. 그냥 길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가드레일에 들이박아. 그리고 길 가다가 보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그냥 서 있어. 버스가 뭐야 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안 보려면 감염이 안 되려면 안 봐야 돼요.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아야 되는데 산드라 블록은 미혼모인데요. 아이가 이제 출산을 뭐 얼마 앞둔 아이인데 제 스포는 빼고 얘기할게요.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 앞에 거는 어차피 예고편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혼모에다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 산드라 블록 그 캐릭터는 뭐라고 좀 어, 어렸을 때의 그런 학대라고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살짝만 나와요. 살짝만 나오는데 학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학대인가 뭐 아무튼 어렸을 때 그게 별로 안 좋았어.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 애 아빠인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도 좀 안 좋아서 틀어지고 헤어졌으니까 혼자 애를 낳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막 뭐가 없어. 감정적으로 막 그런 게 많이 사그라들고 좀 고독한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외로운 사람인데 임신을 앞두고 병원을 가기 위해서 동생이 찾아와. 근데 그런 동생은 그런 언니가 좀 보기가 짠한 거지. 맨날 이러고 있지 말고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사람은 외로울 때 가장 안 좋다라는 식으로 막 끌어들여요. 그래서 병원에 같이 가자. 그래서 병원에 같이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같이 가서 이제 뱃속 그 초음파 그거 하잖아요. 젤 발라가지고. 그래서 애기 막 이런 걸 해. 근데 그 애기 그 진단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여성분인데 이 의사 선생님도 알아. 이러면서 얘가 이 애를 그 산드라가 이 애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걸 알면서 입양 그 안내 카드 주면서 그래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임신 그거 검사하고 병원에 나오는데 아침에 뉴스에서 봤던 유럽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 근데 유럽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라까지만 보고 뉴스를 꺼가지고 이게 미국으로 오고 있다 이걸 못 봤거든요. 이 두 여자가.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뉴스에서 봤던 그 감염되는 흔적을 보이는 여자가 갑자기 가만히 있던 여자가 유리창에다가 자기 머리를 박아. 피가 막 여기 낭자한데 자살하려고 막 박아.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여자를 막아. 그래서 산드라가 직감적으로 느껴요. 아, 그게 여기 왔다. 유럽의 그 감염이 미국에 도착했다. 그래서 주차장에 여동생이 지금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어차피 예고편에 다 나와요.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자. 여기를 피해야 된다. 라고 해서 피합니다. 피하다가 이제 사람들 만나고 뭐 이제 눈 가리고 뭐 이런 얘기예요.